자, 시그마의 28-105 f2.8 렌즈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그마의 2845 f1.8 렌즈에 관한 영상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리뷰가 아니라 간단한 소개와 구매 이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매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24-105 정도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가 필요해서였는데요. 그런 렌즈들 중에서 그냥 깔끔하게 가장 좋아 보여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성격, 그러니까 올라운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렌즈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소니에서도 24-105G 렌즈가 있고요. 보통 삼양 35-150, 탐론 35-150과도 비슷한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소니의 24-105G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제 소유는 아니었고 제가 일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24-105G 렌즈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렌즈가 크기도 그렇고 적당한 화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아주 훌륭한 렌즈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취미용 렌즈를 구매하는 것이었다면 24-105G 렌즈를 샀을 것 같습니다. 망설이는 포인트가 있다면 특히나 비슷한 가격에 삼양의 35150 렌즈가 있기도 하고 지금은 다른 좋은 렌즈들이 많이 있으니까 업무용으로 신품을 구매한다면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4-105G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리뉴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자주 드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삼양의 35150 그리고 탐론의 35150 렌즈가 비교 대상으로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0mm 이상의 초점거리가 굳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바디 하나 더 넣고 70-200 렌즈를 사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28mm는 생각보다 필요할 상황이 많이 생기겠다 싶어서 고민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양 35150 제가 지인분 렌즈를 빌려서 몇 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제가 시그마 렌즈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화질도 그렇고 만듦새나 사용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그마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 써보니까 어떠냐?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담스럽다는 게 크기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28-105와 f2.8이라는 조리개 값을 동시에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24-105 렌즈처럼 사용하자니 심도가 생각보다 많이 날아가서 놀랐고 2470처럼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줌이 많이 당겨져서 놀라는 말이 당황스럽다는 거지 실제로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보다 크다는 거. 이걸 왜 예상하지 못했냐면 그 이유가 2845 렌즈 그 렌즈와 이 렌즈의 사이즈와 무게가 비슷하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의 사이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2845 렌즈 같은 경우는 이너줌인데다가 28-105에 비해서 아주 살짝 더 얇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줌을 좀 해보니까 이거 일반인 분들을 촬영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또 100통은 아니라서 70-200만큼 와 대포 렌즈 뭐 이런 건 없긴 하지만 이 렌즈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이즈의 렌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후드가 시그마 후드들이 대체적으로 거대한 편입니다. 시계를 2470이나 2870 같은 것들을 써보면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크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다행히 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렌즈도 크기 때문에 28-105 같은 경우는 후드가 잘 어울리게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탐론과 삼양에겐 좀 미안하지만 35-150만큼은 아닙니다. 35-150은 정말로 무식한 느낌이거든요. 투박하고 크고 무겁습니다. 그에 비해서 28-105는 조금 더 얇고 정제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반인 분들에게는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상업 촬영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렌즈가 전반적으로 튼튼하고 견고하면서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보기에만 정갈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면 부드럽고 단단하면서 링이 돌아갈 때 느껴지는 일정한 저항감이나 미끄럼 방지 설계와 같은 이런 사용 경험이 잘 만들어진 렌즈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줍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이 결과물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렌즈를 사용하면서 내가 불안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관을 좀 보자면 전체적으로 무광에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2845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했지만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유광도 유광 나름의 맛이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광으로 처리된 게 직접 만져봤을 때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2845 렌즈는 줌링과 초점링의 저항감이 거의 비슷했는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링이 훨씬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줌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렌즈 아래 무게가 좀 있었는지 상당히 저항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히 줌을 할 때 28에서 35mm까지는 부드럽게 줌이 되지만 35mm를 넘어가면 조금 뻑뻑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28mm에서 렌즈를 아래로 두고 조금 힘을 줘서 흔들면 35mm까지 조금 흘러내리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점은 락 버튼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개의 초점 고정 버튼과 AF, MF 초점 스위치도 있고요. 조리개 링도 마찬가지로 클릭 스위치 그리고 락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화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써봐야 체감이 될 것 같고요. 지인 중에 알파5, 알파7, 알파5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만간에 빌려서 2845 렌즈와 함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동영상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렌즈의 화질이 좋은 게 4K급에서도 확인이 되나요? 네, 됩니다. 단순히 선예도가 좋은 거 이상으로 렌즈가 가지고 있는 컨트라스트나 색감이나 색수차 이런 부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티가 나고요. 보정을 해보면 더욱 티가 많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극한 상황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색수차인데요. 최근에 출시한 시그마 렌즈들이 전체적으로 색수차 억제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렌즈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구매를 하기도 했고요. 아웃포커싱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105mm의 f2.8이라는 조리개 값을 가진 이 렌즈는 꽤나 드라마틱한 아웃포커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8호금이나 135금 이런 것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표준 줌 렌즈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유의미한 아웃포커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웃포커싱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초점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조리개 값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초점이 너무 얕게 맞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낮은 조리개 값은 심도 표현보다는 광량 확보의 측면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FX30 같은 크롭 바디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센서 크기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렌즈가 제 성능을 내주고 바디가 그 성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카메라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첫 인상이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사용해 보면서 후기도 남겨드리고 저도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